자, 신용카드 포인트도 알아야 혜택을 챙길 수 있겠죠.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정말 이제 2018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18년도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이라던가 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증을 했던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2019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문의가 좀 많이 있느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만약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혜택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혜택을 당연히 이용을 하셨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 가지의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데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거나 어떻게 보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이제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중요 포인트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예,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어떤 게 달라지나 이제 보면요. 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종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부세 중에서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어요. 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준시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기준시가 같은 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제 곱해서 이제 가세 표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였어요. 예, 80%. 예, 80%였는데, 이번에 이번 연말에 그 종부세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지금 현재 80%에서 내년에는 85%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과세 표준이 올라가게 되겠죠. 예, 과세 표준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마다 내년부터 5%씩 인상을 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까지 해서 지금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에 대한 법률을 보면 이 종부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예, 종부세율도 인상이 되는데, 자, 1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이 조정 대상 지역 외입니다. 예, 외가 중요하죠. 예, 외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가세율이 이제 가세가 되는데 가세 표준에 따라서 0.5%에서 2.7% 사이에 이제 상향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추가세율로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3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외 다 포함하는 겁니다. 3주택자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도 좀 세율이 좀 높아요. 추가 세율이. 그래서 0.6%에서 3.2%까지 이제 상향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당초에 정부안은 2주택자라든가 아니면 3주택자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부담 상한은 300%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종부세법이 통과가 되면서 좀 절충이 되면서 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200%예요. 예, 200%. 자, 그런데 이제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담 상한이 300%입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예, 오타가 났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상한. 예, 여기도 상한. 예, 그래서 3주택자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300%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부세율이 인상이 되고 또 세부담 상한선이 인상이 되면서 2주택자라든가 이런 또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든가 아니면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이제 가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라고 제가 여러 번 제가 이제 강조를 해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내년 이제 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말 정도에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가 되게 되면 어찌됐든 이런 이 종부세율이 인상이 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악재죠. 예, 시장에 상당히 악재죠. 지금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요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제 강의를 꾸준하게 시청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돼 있으실 텐데, 또 처음 보신 분들 있잖아요. 예, 처음 보신 분들에 의해서 자, 이런 거였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임대사업주택에서 나오는 연소득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였으면 올해가 2018년도잖아요. 2018년도까지는 비과세였어요. 비과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과세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겁니다. 올해 말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라도 과세가 됩니다. 과세. 근데 과세가 되는데 우리가 얘는 임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자 이런 거죠. 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지금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죠. 그러니까 소득을 합산을 해서 합산가세를 해서 이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합산해서 가세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리해서 가세해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른 소득이랑 분리해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해서 우리가 세금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리해서 과세할 때는 세율 자체가 단일세율 14%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14%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나는 이 소득을 합산해서 하면 얘보다 좀 세율이 낮으니까 난 합산할래. 이러면은 그냥 합산해서 그냥 소득을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나는 난 다른 소득이 좀 많으니까 분리해서 과세하는 게 훨씬 나아. 이러면은 14%로 이제 이 분리해서 과세 14% 단일세율이 적용이 돼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경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비율. 이 경비율은 어떤 거냐면, 자, 이것도 똑같이, 자,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어떤 거냐면 2천만 원 이하이면, 자, 너는 이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소득이 좀 작으니까 경비율을 많이 인정해 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율이라는 거는 네가 다른 증빙을 안 해도 네 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이 중에 60% 인정해 줄게. 60%. 원래 이게 당초 이제 정부 안에는요, 경비율 인정을 70%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라고 하니까 이 경비율이 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경비율이 지금 60%로 인정받게 되면 뭐예요? 2천만 원에 1-0.6 하면은 얘가 지금 0.4잖아요. 이게 임대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임대소득으로. 자, 임대소득으로 얘가 800만 원이 그럼 잡힐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곱하기 0.4. 그죠? 800만 원 잡히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아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거예요. 자, 800만 원에서 만약에 다른 기타 소득,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다른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공제 또 400만 원 해줘요. 근데 다른 기타 소득이 나는 2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러면 공제 안 해줍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기타 소득이 2천만 원이면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400만 원에 여기에 단일세율, 난 이제 분리해서 과세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단일세율 14%가 이제 곱해지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56만 원이라는 거죠. 56만 원.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이게 56만 원이 최종 나온 세액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지금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세액에 대해서도 또 75% 감면을 해줘요. 75% 감면. 자, 여기에 그럼 75% 감면을 해주면, 이건 연수도 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예, 75% 감면을 해주면 여기에 곱하기 25%를 해주니까 250, 260이 14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자, 2천만 원 소득에 약 한 14만 원 정도의 세액을 이제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경비율 60% 적용해주고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기본공제 해주고요. 여기다가 세율은 분리과세일 때는 14%. 만약에 나는 분리과세 안 하고 나는 합산과세 할 거예요. 이러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줘서 거기에 그 나오는 그 세금에 따라서 세액에 따라서 이제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향후에 이제 임대사업자들 이제 세무서에 이제 기장을 하셔야 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혼자서 가서 세금 신고하실 수가 있는 팁이거든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 간단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그래서 양도소득 100%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은 올해 종료.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연말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주택 임대사업자는 올해까지 해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혜택이 다 종료가 된다는데,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크게 보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예, 얘는 이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임대사업주택.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10년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요 위 내용이에요. 100% 세액 감면. 양도소득세액에 대해서 100%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얘가 바로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한 이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근데 단 없어지는 게 얘예요. 100% 세액 감면. 100%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이 올해 말로 일몰이 되는 겁니다. 원래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일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이제 올해가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 자, 우리가 단순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그 다음에 양도세액에 대한 100% 감면을 보면 얘는 100%고 얘는 70%니까 얘가 막연하게 혜택이 크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 먼저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100% 세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100% 감면해주고 감면되는 세액에 20% 농특세를 내는 거거든요. 20%. 자, 20% 농특세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얘가 더 나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게 2018년도 12월 말로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중에서 종료가 되는 건 뭐예요? 100% 세액 감면 얘만 종료가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예, 따로 좀 적어 놓은 거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한테는 좀 좋은 내용이네요. 예, 신혼부부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 이제 감면을 해줍니다. 자, 기간은 내년이에요,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얘는 계약분이 아니라 이때 내에 잔금 납부를 해야 돼요. 잔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잔금을 칩니다. 이럴 경우에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잔금 납부일이 기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을 보면 만 20세 이상이어야 되고,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되고, 이 외벌이, 여기에 적어 놓진 않았는데, 외벌이, 그러니까는 이제 혼자서 이제 버는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데 맞벌이일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4억이고, 수도권 외지역 같은 경우는 3억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네요. 면적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내년에 잔금 납부하는 거는 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매입을 하게 되면 취득세 50% 감면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요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전에는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30일로 단축이 됐어요. 30일로. 이게 왜 그러냐면 통계상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통계상에. 자, 분명히 우리가 계약은 9월 달에 했는데 보통 우리가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60일을 채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우리가 계약 컨디션,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계약 컨디션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하시더라도 보통 이제 중개업소에서 이제 신고를 하시는 기간이 60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이제 뭐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통계를 낼 때 시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시차가.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오류 때문에 60일 이내에서 지금 30일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지금 30일로 지금 축소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올해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뭐만 끝나요? 100% 세액 감면에 대한 조항만 올해 말로 일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합산 과세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에서 60%로 좀 하향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에 또 이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만 제가 좀 취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18년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동안 정말 알차게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희망찬 또 한 해가 또 밝아오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이제 과거의 기억은 또 잊어야죠. 예, 과거의 기억은 있고 2019년도 희망찬 한 해가 다가오니까 2019년도에는 활기차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